329쪽 등비수열입니다.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등비수열은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B가 같은 수열이야. B가 뭔데? 남은 거잖아, 남은 거. B분의 A, 이 B라고 하잖아, 그치? 등비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같은 수열이야. 다시 말하면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같으려면 일정한 수를 뭐 해서 곱해서 만든 수열이야, 만든 수열. 예를 들면 2, 4, 8, 16, 32, 64 이거 뭐야? 등비수열이지. 얼마시면? 계속 20 곱해서 만들잖아. 20 계속 곱했잖아. 20 곱했잖아. 20 곱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봐봐. 4분의 2 하면 얼마 나오고? 2 나오고요. 8 나누기 4도 2 나오고요. 16 나누기 8에도 2 나오고요. 32 나누기 16에도 2가 나오겠죠.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항상 똑같이 2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이죠. 그 등비수열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곱하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불러? 공이라고 그러죠. 등차에서는 공차라고 불렀고요. 다른 수는 곱하는 일정한 수는 공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첫째 항에다가 공비만큼을 계속 반복해서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에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 첫째 항이 A면은 둘째 항은 뭐가 되냐? 공비를 보통 기호로 쓰면 R로 쓰거든요. AR이 되겠죠. 셋째 항은 뭐가 되냐? AR의 제곱이겠죠. 넷째 항은 다섯째 항은 이게 첫째 항. 이게 등비수열의 둘째 항. 이게 등비수열의 셋째 항. 이게 넷째 항. 이게 다섯째 항. 그럼 당연히 수열은 일반항 A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 자, A를 어디서 쓸까? 공통 봐봐. 다 A는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An도 A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공비가 몇 개 있을까 하는 거야. 첫째 할 때 공비가 0개고, 둘째 할 때 공비가 1개고, 셋째 할 때 공비가 2개고, 넷째 항에서 3개고, 다섯 개에서 4개니까 n번째 항 공비가 몇 개 있겠어? n만 3개겠죠.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A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R에 n-1을 쓸 수 있겠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에 n-1을 쓰. A는 첫째 항, 다른 공비.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 n-1승이야. n-3을 곱해주는 거야. 됐죠? 그러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도 결국은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다 해결되겠네. 또는 등비수열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놈을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하면 다 되겠네. 예를 들어서 A3이 주어졌어요. A3이 2래. 그럼 무슨 말이야?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이 2라는 뜻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7이 주어졌어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승? 7이니까 6승이 뭐라는 얘기야. 그래갖고 이들 가지고 뭐 해서 연립해서 풀면 답은 나오겠죠. 근데? 자, 근데 10 자체가 지금 등차수열은 1차식이지만 10 자체가 어때요?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죠. 등차수열보다 계산하기가 조금 더 힘들겠죠, 계산하기가. 그럼 이런들의 계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보다는 뭐 낫겠냐? 나눗셈이 낫겠죠. 나눠주면 A가 사라지고 지수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은 주어진 조건들 가지고 주로 나눗셈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자. 자, 등비수열 표현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항에다가 일정한 공비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AN 플러스 1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비만큼 곱해서 만들어지겠지. 항상 공비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보여지는 거야. 또 공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또 보여줘. 자, 여기서 AN을 나눠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N분의 AN 플러스 1이 얼마다? 공비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등비수열 표현이고. 그 다음 봐라. AN분의 AN 플러스 1은 공비죠.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도 뭐야? 공비죠.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항상 공비를 일정하니까 이 둘이 다 똑같을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게 분수식일 때 어떻게 하냐 우리야?
대각선 곱한 것끼리 갖다 놓고 풀죠. 그럼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어떻게 되니? am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am 곱하기 am 플러스 2가 받네.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양끝의 곱과 같다는 또 성립한다. 이게 다 뭡니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뭐가 보여? 그 공비가 눈에 보여요. 근데 세 번째 넷에서는 공비로 같은 거지 그 공비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표현들 전부 다 눈에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 등차수열에서 뭐가 있었어? 등차 중앙이 있었죠. 세수가 등차수열이 있을 때 가운데 수. 마찬가지로 이거 뭐냐? 등비중앙이라는 거지. 등비중앙. 등비중앙 넣으면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가운데 있는 B를 뭐라 해야 돼?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에서 등비중앙이라고 해요. 자, 등비중앙 B는 어떤 성립하냐면 B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양끝이 곱과 같잖아. 가운데 거 제곱하면 양끝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등차수를 가운데 걸 몇 배 하면 두 배 하면 양끝이 합과 같은 거예요. 등차니까 합이 나오는 거예요. 등비니까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하면 양끝 끝에 거를 곱한 거랑 같다. 등비중앙.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넣으면 무조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 중에서 가운데 거를 제곱한 거는 양쪽 끝이 곱과 같다는 식을 만들어서 풀면 돼. 그 다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세수를 이렇게 주면은 등비중앙 만들면 되는 거고요. 안 주면 세팅해야겠죠. 어떻게 쓸까요? 첫 장을 A, 두 번째 장을 AR, 세 번째 장을 AR의 제곱으로 세팅하면 돼요. 와, 선생님 아까 등차에서는 가운데를 A로 뒀잖아요. 그럼 여기도 가운데를 A로 두면 여기는 AR이고 얘는 거꾸로 하니까 R로 나눠줄까 R분의 A라 쓰면 되겠는 거.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얘를 다른 게 낫게 생각하는 거 있어. 어차피 분모 있으면 곱해서 이렇게 바꿀 거니까 분모 안 만드는 게 좋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처음부터 차례대로 A, AR, AR 제곱 하시면 되겠지. 그럼 내수가 등비수열이에요. A,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푼다. 그래놓고 그들 가지고 이제 연립해서 뭐가 풀어나시면 되겠죠. 이게 개념 잘해야죠. 등비수열 같은 경우. 물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있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큰 틀만 볼게요. 등비수열은 뭐라고요? 계속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고 그 곱해지는 같은 수를 공비라 합니다. R이라 쓰고요. 그러면 그 등비수열의 일반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AN은 A 곱하기 공비의 N-1승에 하나 적게 곱해지는 거야. A4가 AR의 3승이고 A5가 AR의 4승이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 작게 R이 곱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표현은 일정수를 곱했기 때문에 AN에다가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또는 이웃하는 두 항의 B, 나눗셈이 R이 된다. 이웃하는 두 항의 나눗셈은 항상 똑같이 뭐가 된다? R이 된다. 그리고 등비중앙에서 가운데 거를 제곱해서 양끝이 곱과 같으면 이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 가운데 거를 제곱한 거는 양끝의 곱과 같다는 식을 만들어서 풀게 되고요. 세팅을 할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차례대로 A, AR, AR 제곱으로 붙여나가시면서 각 항을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자, 우리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봐봐. 등차수열은 첫 장이 양수야, 공차도 양수야. 그럼 양수에다가 계속 양수가 더해지니까 모든 항이 다 뭐겠어요? 양수겠죠. 첫 장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어떻게 되니?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양수 나오다가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겠죠. 그 다음부터 계속 음수겠죠. 반대 마찬가지야. 첫 장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등차수열은 부호가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가 중간에 부호가 한번 바뀐 다음에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거겠죠. 등비수열의 부호를 한번 살펴볼까? 첫 장이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 그러면 양수에다가 양수를 계속 곱하니까 모든 항이 다 뭐가 되겠어? 양수 될 수밖에 없죠. 첫 장이 음수야. 공비는 양수야. 자, 음수에다가 양수를 계속 곱하면 계속 음수만 나오겠죠. 음수에다가 양수 곱하면 음수. 다시 양수 곱하면 음수. 양수 곱하면 음수. 양수 곱하면 음수. 계속 음수 나오겠지.
따라서 공비가 양수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모든 항이 부호가 똑같이 나옵니다. 부호는. 첫 장이 양수면 그래서 문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이러면 모든 항이 양수를 나오려면 첫 장과 공비가 둘 다 양수라는 의미야. 모든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 그러면 첫 장이 음수고 공비는 양수라는 얘기지. 모든 항이 부호가 똑같다는 의미는 공비는 양수고요. 그때 이 모든 항의 부호는 첫 장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지지 머릿속에? 자 근데 이거야. 첫 장이 양수인데 이번엔 공비가 음수야. 이에다가 마이너스를 계속 곱할게. 마이너스 한번 곱하면 되는 마사. 마이너스 한번 곱하면 다시 플러스 8.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32. 마이너스 곱하면 공비가 한 번씩 곱해질 때마다 부호가 어때? 바뀌겠죠. 따라서 공비가 없을 때는 부가 뿔맛 또는 맞불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첫 장이 양수면 뿔맛 할 거고요. 첫 장이 음수고 공비도 음수면 첫 장이 음수, 양수, 맞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등비수를 받는데 그때 부호가 계속 뿔마로 바뀌고 있으면 공비가 뭐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겠죠. 음수라는 얘기.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따라서 등비수열의 각 항의 부호는 결국 공비의 부호가 결정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대로 나올 건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나올 건지는 공비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죠. 자, 그럼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필수 1번. 자,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공비부터 확인하자. 공비가 얼마야? 얼마씩 계속 곱해지고 있냐? 30 곱해지고 있죠. 그치? 아니, 뭐 여기서 3 곱해지잖아. 그럼 공비가 얼마고요? 3. 첫 장은 얼마고요? 2잖아. 따라서 일반항 A에는 A 아래 n-1승이잖아. 첫 장 2 곱하기 3의 n-1승. 이게 일반항이에요. 됐죠? 두 번째 공비 얼마니? 마사에서 2가 됐고요. 2에서 마이 됐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요. 잘 안 보이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이게 공비라고 했잖아.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공비가 나온다고요. 뒤에 항 2에다가 뭘 나누면 앞에 항을 나누면 그게 공비가 된다고. 따라서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첫 장은 얼마고요? 마사고요. 첫 장. 그럼 일반항 쓰보자. A에는 A 첫 장 마이너스 4 곱하기 R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레슨 n-1승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일반항이 되는 거. 그쵸? 자, 세 번째 A1이 27이고요. A2가 마이너스 9라고. 공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아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그게 공비가 된다고. 맞나요?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야. 그럼 첫 장이겠다, 공비 있겠다, 끝났죠. 일반항 A에는 첫 장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매스 n-1승 씁니다. 4번. 자, 공비가 2라는 얘기고요. 7항이 얼마라는 얘기야? 16이라는 얘기죠. 그럼 첫 장이 필요하잖아. 어떡할 거야? A와 R을 푸어나라고요. A7은, A7은 A 곱하기 R의 몇 승? 하나 잡지? 6승. AR의 6승이 16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R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의 6승이니까 얼마야? 64. 64A가 16. 따라서 A는 64분의 16에서 4분의 1이겠죠. 그러면 공비 있겠다, 첫 장 있겠다. 일반항 만들 수 있겠네. A에는 첫 장 곱하기 공비의 레슨 n-1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분출 배웠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분의 1은 2의 레슨 2의 마이너스 2승이 4분의 1이죠. 2의 제곱이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그럼 지수분치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잖아. 2의 n-3승이 일반항에다 이렇게 써도 돼. 근데 굳이 저렇게 바꿀 이유는 없어요. 얘들 써놓고 풀면 되는 거죠. 됐냐? 밑에 유제 2번 복합 공이 바르고요.
2번 공비가 바로 뭡니까? 등비수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공비잖아. 그럼 봐봐요. 어떻게 할 거야? 두 번 장에서 첫 번 장을 나눠주면 그게 공비라고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야 어딜 보나 다 공비가 똑같으니까 요걸 봐도 되잖아. 1에다 얼마 곱해져 네가 되니?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해져 당연히 되겠죠. 얘가 공비입니다. 바로 해낼 수 있다고요. 맞네? 등비니까 의선화 간격이 똑같은 값이 곱해졌을 테니까 계산하기 편한 대로 보시면 돼. 그럼 공비가 2고요. 첫 장이 2잖아. 따라서 2번에서 A에는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까요? 공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등차수에서 봐봐요. A4에서 A1을 빼면 몇 항 차이? 3항 차이지. 하나하나 할 때마다 D만큼 더해지니까 3항 차이면 D가 몇 번 더해졌겠어? 3D를 썼겠죠. 자, 등비수열에서는 둘을 빼는 게 아니고 나눈다 해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이웃하는 두 항이면 공비가 한 번 곱해졌을 거야. 근데 1항에서 4항 가는데 공비가 몇 번 곱해졌겠어? 1항에서 4항까지 가는데 공비 몇 번 가면 3항 차이라죠. 3항 차이. 하나 건널 때마다 공비가 한 번씩 곱해지니까 공비가 몇 번 곱해졌겠어? 3번 곱해졌겠죠. 따라서 항들끼리의 정보가 있으면 그들을 나눈 몫이 공비의 거듭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자, A4, A1 있지. 어떡하라고요? 망설이지 말고 A4 나누기 A1. 몇 항 차이니까? 3항 차이니까 너는 R의 세제곱 계산될 거라고요. 그럼 직접 나눠보세요. 2 나누기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럼 2루트 2가 되겠죠. R 세제곱이 2루트 2야. R은 얼마겠어? 루트 2가 되겠죠. 첫 장 있고 공비 있으니까 일반항 A에는 첫 장 곱하기 공비의 매스 n-1승이 되겠고요. 꼬치 쓴다면은 얼마야? 루트 2의 매스 마이너스 1승이죠. 루트 2의 n-1승이고 지수끼리 더하면 루트 2의 n-2승이라고 쓸 수도 있고. 등차는 계속 공차를 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주로 연산들이 빼는 거고요. 차를 더하는 거고. 등비는 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주로 뭐 한다? 항들끼리 나눗셈을 하게 된다고요. 나눗셈을 하게 되면 공비가 몇 번 곱해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필수 2. 자, 본격적으로 등비수를 먼저 풉니다. 등비수열 AN에서 4항이 24, 7항이 190일 때, 자 그럼 봐. A4가 24, A7이 190이라고요. 자, 한끼리 있으면 뭐 하자고요? 등차수를 좀 빼나? 아니라고, 나누라고요. A7 나누기 A4를 할 거야. 그럼 A7 나누기 A4는 몇 항 차이니까? 3항 차이겠지. R 세제곱만큼 차이 나겠죠, 이렇게. 그게 얼마야? 직접 나눠서 하면 얘분의 나 192, 24. 아이씨. 6을 나눌까? 6, 3, 18, 6, 22. 6, 4, 24. 4, 8, 32. 8이네. R 세제곱이 8이니까 따라서 하나 얼마다? 2. 그렇지. 그럼 첫 장은 얼마입니까? A4가 24잖아. A4는 AR의 세제곱이죠. 그게 24라는 거야. R이 2니까 집어넣으면 8A가 24. 따라서 A는 얼마다? 3. 자, 첫 장과 공비가 있어요. 일반은 얼마 되니? A에는 첫 장 곱하기 공비의 몇 승? n-1승. 두 번째 6항을 구하세요. A6 구하라서 6 집어넣으면 돼. 3 곱하기 2에 601, 5승. 2의 5승은 32. 32 곱하기 3은 96. A6은 96이에요. 그 다음에 768은 몇 항입니까? 3 곱하기 2의 n-1승 AN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768 되는 걸 찾으시라고. 3 나눠주면 되겠죠? 3, 2, 6, 3, 5, 15, 3, 6, 18. 2의 n-1승이 256 되는 걸 찾으시라고. 256 2의 몇 승? 2의 8승. 따라서 n-1이 8이니까 얘는 몇 번장입니까? 9번장이 768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공비와 첫 장 찾아내면 일반항 만들어지고
일반항이 만들어지면 몇 번 장이 됐든 또는 그 항의 값이 주어지면 몇 번 장인지든 다 찾아낼 수 있다. 11에서 2번 직접 하고요. 11에서 3번 보세요. 이거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자, 갑자기 로고가 나온다. 앞에 거 먼저 보고 올게. 충격 안 하기 위해서. A2가 마이너스이고 A5가 마이너스 160이야. 어떡하라고 써? A5에서 A2를 나누면 몇항 차이니까 3항 차이니까 R 세제곱이 구해질 거고 실제로 이거 나누면 나누지? 6 마이너스 8 했을 거고 6, 22 되네. 마이너스 27 되네. R 세제곱이 마이너스 7이니까 R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첫 장은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첫 장에다가 뭘 곱해서 마상 곱해서 마이너스 나와서 첫 번째 얼마 되니? 2가 되겠죠. 두 번째 장에 AR이니까 마이너스 나올 테니까. 그럼 얘는 첫 장 곱하기 공비에 n-1 만들면 되는 거야. 끝. 문제 없죠. 11날 3번. 자, 얘 쫄지 말고요. 수열인데 수열이 어떻게 생겼어? 로그 2의 AN이래. 로그 2의 AN이라는 수열이 있대. 그놈이 등차수이래. 공차 3의 등차수이래. 그럼 봐봐. 자, 로그 2의 AN이라는 그 수열은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야. 그럼 첫 장은 뭐가 되겠어요? 이놈의 첫 장은. 이 수열의 첫 장은 당연히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지. 로그 2의 A1이 이 수열의 첫 장이잖아. 이 수열은 로그 2의 A1, 로그 2의 A2, 로그 2의 A3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니까. 그럼 로그 2의 A1은 알 수가 없네. 자, 그럼 이 수열의 둘장은 얼마 되니? 로그 2의 A2. 그게 얼마겠어? A2는 1 들어가면 둘장은 0이 되겠죠. A2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로그 2의 1은 0이잖아요. 그치? 따라서 로그 2의 AN이라는 수열은 첫 장은 모르겠고 둘 장이 0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만들 수 있지. 로그 2의 AN이라는 놈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N 3N 됐습니까? 자, 뒤에 상수항은 뭐부터 해야 돼? 등차 수할 때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2 넣으면 6이야. 빼기 6 해야지 0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AN은 뭐가 되겠어요? AN은 로그로 바꿔야 되잖아. 로그 2의 AN이 3n 마이너스 6이면 AN은 2의 몇 승? 2의 3n 마이너스 6승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자, 등비수열 일반으로 가요. 디테일을 좀 보자. 그러지? 정신 차려. 등비수열의 일반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화는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랬어요. 등비수열의 일반화의 특징이 뭐냐면 지수에 뭐가 있어야 돼? n이 있어야 돼. 지수에 n이 있고요. 그 n의 개수가 1인 상태가 밑이 등비수열이 공비가 되는 거야. 지수에 n이 있지. 등비수열이라고 해. 그럼 그때 공비는 얼마입니까? 걔가 공비 얼마겠어? 있잖아. 이 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n의 개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n의 개수는 얼마 돼 있어? 3 돼 있지. 그럼 공비를 2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에 3 n만 있으면 꼴 수 있을게? 맞니? 네. 응. 2의 세제곱에 n만 있으면 쓸 수 있을게? 그도쪽은 그도쪽 하면 지수끼리 곱하잖아. 네. 그럼 8에 n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2의 상승이 8인데 뭐가 안 돼요? 그래요. 자, 여기 n-1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8에 n-1승 곱하기 8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쪼갤 수 있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잖아. 그럼 n-1승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8에 마이너스 1승 8분의 1이죠. 8에 n-1승이죠. 이 꼬라지 맞춰줬어 안 맞춰줬어? 맞춰줬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8이에요. 첫 장이 얼마예요? 8분의 1이에요.
스마트 매치야 이런 시련을 아니 이거 지수를 했으니까 이거 이거랑 유사하게 나와야지 무수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지수에 L이 있으면 등비수열 맞아요. 맞는데 그 공비는 무조건 네 눈에 보이는 위치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 L의 개수를 뭘로 맞춘 다음에 1로 맞춘 다음에 등비치 읽어야지 공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모양을 바꾸는 게 맞지만 좀 빨리 하려면 L 앞에 개수까지 묶어서 공비를 보시면 되잖아. 2의 3승 얼마 되니? 8입니다. 이해돼요? 공비가 8인 등비수열이야. 그럼 첫 장은 이렇게 바꿔야 첫 장 나오잖아. 아니야 첫 장은 뭐고요? 그냥 여기 집어넣으면 첫 장이잖아. 첫 장 이렇게 모양 바꿔서 읽어내는 것보다 이 모양 맞춰서 읽어내는 것보다 근데 1대 8 90 말하잖아. 1대 봐봐. 2에 몇 승이야? 4에 3승이지 첫 장이. 얼마야 미안 8분 1잖아. 90 빠른데. 그래서 공비 바로 읽고요. 첫 장을 이렇게 대입해서 보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 대신. 다행이지? 안 해도 되니까. 자, 봐봐. AN이 2N 플러스 3승이야. 공비가 얼마라고요? 4. 여기까지 공비 보시라고요. 2의 제곱 4. 첫 장은 분별하지 마. 1 집어넣으면 첫 장이잖아. 1 집어넣으면 2의 5승이지. 32가 첫 장이 되는 거야. 근데 자, AN이 유수아, 공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어? 공비 잘 4분의 아이 진짜 씨. 2의 마이너스 2승이 얼마야?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지수의 마이너스 붙으면 승분을 내리라고.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라고요. 공비 얼마짜리야? 4분의 1이야. 첫 장은 얼마니? 1 그러면 2의 마삼승이니까 8분의 1. 첫 장이 8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 등비수열이라고요. 되겠어? 네. 공비 얼마라고요? 4의 2분의 1승이라고. 얼마라고? 루트 4라고. 2라고. 공비 2라고. 첫 장은 4의 2분의 7승. 이는 등비수열이라고. 되겠니? 모양 이렇게 안 바꿔도 돼. 도와주냐? 너네 편하라고. 오케이? 그럼 첫 장은 1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필수 3번. 자, 이제 한글 사이 관계를 가지고 일반항 찾는 문제야. 일반항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장과 공비가 필요하다고. 저 조건들을 위해서 나는 뭐만 찾으면 돼? 얘 둘만 찾으면 끝나는 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조건들을 A와 R의 식으로 나타내라고요. 그런 다음에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등차수에는 A와 D의 식으로 나타냈다면 등비수에는 A와 R의 식으로 일단 써보라고요. 1번 봅시다. A9는 A 안에 몇 승이야? 8승이죠. 는 27 곱하기 A 6승이야. 아 A 6이야. A 6은 A 안에 몇 승? 5승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셔야 되는데 공비가 양수니까 0이 아니니까 R에 5승 나누면 되겠죠. R에 5승만큼 나누면 되겠죠. 사라지고 몇 승만 남아? 3승만 남겠죠. 그치? 그 다음에 첫 장이 양쪽에 A가 있는데 A 나누면 될까요? A가 0일 수도 있는데 A가 0이면 첫 장이 0이면 어때든? 공비가 계속 곱해져도 모든 항이 다 0이겠죠. 0이겠죠. 그런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첫 장이 0이 아니야. 그럼 A도 나누면 돼 이렇게. 따라서 뭐만 남아? R의 세제곱이 27만 남겠죠. R이 얼마다? 3.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자 봐. A3는 얼마니? AR의 제곱이야. A5는 얼마야? AR의 4승이라고요. 그게 180이라고. 항상 C는 공통에서 묶어내세요. 자, A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 제곱이 되는 거고요. R 구했잖아. A 곱하기 3의 제곱 9. 9 더하기 1, 10. 따라서 이런 거나. 이건 공비와 첫 장 있으니까 일반항 A는 첫 장 곱하기 공비에 100만 쓸 쓰니까
간단해. 간단해.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A1 더하기 A4가 9라. A1은 얼마야? A. A4는 AR의 세제곱. 얘가 9라고. 이렇게 오지 말고요. 항상 어떻게 해? 등비수열은 공통이수 항상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묶어주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면 편해. A로 묶으려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9라는 얘기야. 자, 시간을 더 필요하겠다. 여기 있네. A 세제곱은 AR의 제곱. AS 제곱은 AR의 5제곱. 최대한 묶어보자. R 두 개까지 묶어졌으니까 AR의 제곱을 묶을 수 있겠죠. 다 묶여졌으니까 2가 묶고 R 두 개로 묶어졌으니까 R 3개가 묶겠죠. 뭐 하면 돼? 나누면 되겠죠. 여기서 나누면 되겠죠. 또는 집어넣으면 되겠죠. A 곱하기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 이게 얼마예요? 뭐란 얘기죠? 그럼 9R 제곱이 36. R 제곱은 4. 따라서 R은 얼마인데 공비가 양수에서 R은 2입니다. 자, R 이하나 세금 위에 집어넣을까?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 9. 9 곱하기 A가 9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1. 그럼 일반항은 첫 장 1 곱하기 2에 n-1승 이렇게 되겠다. 밑에 좀 더 봐요. 자, 모든 항이 음수인 돼 있지. 자, 모든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이야. 무슨 뜻이라고 그랬을까? 그 모든 항이 음수야. 부호가 안 바뀌니까 공비는 양수야. 맞죠? 첫째 항 뭐가 돼야 되니? 아이고, 조금 전에 했잖아. 말을 좀 그치? 마이너스 시작해서 계속 양수 곱해지면 계속 마마마 나오는 거야. 저 뜻이야. 자, 그럼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등비수열 몇 번째는 뭐 하는 거야? 뭐 할까? 쓰라고 했지. 자, A1은 A, A3는 AR의 제곱이야. 그게 36이라고요. 다시 정리하면 A제곱 R제곱이 얼마다? 36이야. 두 번째 거 A2는 AR, A4는 AR의 세제곱 144라고요. 그러면 A제곱 R의 4제곱이 144라고. 그게 어떻게 해? 나누셈 하라고요. 등비수를 나누라고. 자, 그러면 A제곱 R제곱분의 A제곱 R의 4제곱은 36분의 144야. A제곱 날라가겠죠? R제곱은 날라가니까 R제곱만 남겠죠. 그러면 좌변은 R제곱 될 거고 우변은 나누면 4네. 나누면 R제곱은 4가 되는 거야. 그럼 R은 얼마인데 아까 이 조건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2가 되겠죠. 자, 얘를 위에 식에다 아무 데나 집어넣을까? 그러면 A제곱 R제곱 36이야. A제곱은 9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 3인데 저 조건에서 A는 음수해야 되니까 -3 되겠죠. 저거 안 보면은 틀려. 9가. 따라서 AN은 얼마다?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푸는 거야. 아까 뭐 했어? 두 항이 곱해져 있으면 그 중항의 제곱을 보시라고 했지. 등차 수일 때 마찬가지야. 두 항의 합이 있으면 그 중항의 두 배로 보라고 할 거야. 두 항의 곱이 있으면 그 중항이 들어간다면 중항의 제곱을 해석할 수 있겠죠. 봐봐. A1 곱하기 A3가 36이야. 무슨 말이야? A1과 A3 곱하면 중항이 뭐야? A2지. A2의 제곱이 36이라고 얘기니까. 맞니? 그럼 A2가 얼마나 얘기야? 얼마 6인데 모든 항이 없으니까 A2는 -6이다. 마찬가지로 A2 곱하기 A4는 두 항의 곱은 중항이 있으면 중항의 제곱이라고. 중항 얼마야? A3지. A3의 제곱이 144. A3는 얼마 10인데 모든 항이 없으니까 -10이 되죠.
야,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 나왔어요. 얼마 곱해졌냐? 2 곱해졌죠. 따라서 공비는 2입니다. 그 다음에 H는 AR인데 AR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죠. R이 2니까 A는 얼마다? 3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편하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등차 중앙이나 등비 중앙을 쓸 수 있는 조건에서는 그 중앙의 성질을 써보는 게 유리하다고요. 무조건 A와 R로 풀었으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인데 알고 있을수록 눈에 띄는 게 많을수록 더 편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 게 수열 파트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항상 정석대로만 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1-10) 11-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그랬어. 윤서가 무슨 뜻이야? 저거 아니, 찾으려고 하지만 생각을 해.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수열의 모든 항이 양수려면 첫째 시작하는 것도 양수지. 그럼 첫 장이 뭐 해야 돼? 양수겠죠. 계속 양수하려면 곱해지는 것도 뭐 해야 돼? 형수예요. 공비도 양수겠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고민하는 거야? 됐죠? 저 뜻이야. 자, 그때 A3과 A5의 합이 18이라고요. 무슨 뜻이야? A3은 AR의 제곱이야. A5는 AR의 4제곱이야. 이게 18이고요. 선생님 뭐랬냐? 묶어 내라 그랬죠? 정리하시라고 항상 습관적으로. 1 더하기 R의 제곱이 18이라고요. 두 번째는 A2 곱하기 A4가 36이야. 그럼 이게 중앙이 있잖아. A2 곱하기 A4는 A3의 제곱하고 같대. 그러면 A3는 얼마다? 1마6인데 모든 항이 함수니까 A3도 6이 되겠죠. 자, A3 6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AR의 제곱이 얼마라는 얘기니? 6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쳐다봐. 이건 얼마라는 얘기야? 6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찍찍하면 3. 1 플러스 R의 제곱이 얼마다? 3. R의 제곱이 얼마다? 2. 따라서 R은 1마루트이지만 양수로 했으니까 루트 2가 되겠다. 그러면 A는 A 안 구했네? 그렇죠. R 루트 2 집어넣으면 2A가 6이니까 A는 얼마다? 3. 일반항은 A 곱하기 공비에 N-1세 되겠고 A 9를 구하는 목적이네. 3 곱하기 루트 2에 8승 루트 2의 8승은 2의 4승 16이죠.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 된다? 43. 근데 듣고 있니? 다른 건 몰라도 수련을 하셔야 돼. 응, 왜? 등차 수련은 더하기 빼기밖에 없고요. 등비 수련은 곱하기 하는 것밖에 없잖아. 아우, 그럼 등비 수련 한번 못 들어가겠네? 그러면 금이래요. 큰일이야. 큰일이에요. 이거 끝나면 책을 뭘 할까 좀 고민 중인데 예전에는 마풀 교과서라고 시험 때 마풀 시리즈 힘들었지, 그렇지? 네. 수원은 마풀 교과서가 엄청 많아요. 그럼 엄청 어려울 거야. 그래서 마풀을 교과서는 안 하고 그냥 3월부터 바로 마풀 시리즈를 하는데 반씩만 할까 싶어. 반씩만. 어려운 거 빼고, 그러니까 홀수만 하든지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음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반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자, 필수 4번 봅시다. 12와 972 사이에 서로 다른 세 양수를 넣는 등차수일 때도 비슷한 짓을 했다, 그쵸? 12와 972 사이에서 x, y, z 세 개를 집어넣어서 이게 등차수열이야. 등비수열이래. 뭔 소리야? 아, 실이구나. 제 거예요? 아니, 쌤 거 아니야? 처음 같은데. 이거야? 그게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 아니, 12만 부르면 계속 실을 일어나더라. 12. 기가 좀 먹었네.
자 12하고 970 12랑 970이랑 사이에 3개를 꽂아놨어요. 이게 이 순서로 등비수일 때 Z-X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등차수랑 똑같대. 자 이게 몇 분장인지 보란 얘기야. 이게 몇 분장이야? 1항이죠. 이게 몇 분장이야? 뭐 1, 2, 3, 4, 5, 5항이잖아. 그러면 5항과 1항을 나누면 몇 항 차이니까? 4항 차이니까 R의 4제곱이 되겠죠. 가는 동안 R이 4번 곱해져서 이가 될 거 아니야. 따라서 972에서 12를 나눈 게 R의 4제곱하고 같다는 거야. 등차도 했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걸 뺀 게 4D 했잖아. 등비니까 여기서 이걸 나눈 게 R의 4제곱. 같은 패턴이라고요. 자 나누면 12 곱하기 6은 96 61 뭐야? 아 무슨 계산 잘못됐나? 60이 아니라 80이 아 80이지 15가 8이 66이니까 81이야. R의 4제곱이 81이야. 따라서 R은 얼마다? 뿔마 3이겠죠. 뿔마 3인데 자 R이 마이너스 3이면 뿔마 되겠는데 모두 양수로 했으니까 R은 양수일 수밖에 없네. 따라서 R은 얼마다? 3. 그럼 끝났지. 3이 곱해진다니까 얼마야? 36. 3이 곱해지면 얼마야? 108. 3이 곱해지니까 324. 3이 곱해지니까 이거 나왔겠죠. Z-X는 324 빼기 36. 288. 문제 없지? 등차가 똑같아. 네가 몇 번째고 네가 몇 번째인지 알면 되는 거라고요. 다시 12-10번 보세요. 2하고 182 사이에 8개를 꽂아놨어요. 그럼 네가 몇 번장이야? 당연히 1항이고요. 네가 몇 번장이야? 8개 넣었으니까 전체 10개잖아. 10개 중에 마지막이니까 10항이 되겠죠. 그러면 몇 항 차이 나는 거야? 9번 차이 나죠? 공비가 몇 번 곱해졌겠어? 9번 곱해졌다 했죠? 그래서 R의 구승이 요거 나누기 요거야. 128 나누기 2가 된다고요. 얼마다? 64가 되겠죠. R의 구성이 64야. 오, 64는 얼마니? 2에 6승이지. R의 구성이 2에 6승이야. 그러면 R은 2에 9분의 6승이라고 쓸 수 있어? 양변에 9분의 1승 해주면 되니까. 9분의 1승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R의 1승은 2에 9분의 6승. 2에 9분의 6승은 2에 3분의 2승이 되겠죠. 어쩔 수 없네. 자, 일단 X3는 얼마나 됐어? X3. X3는 자, 이 수열이 몇 번장입니까? 세 번장이라면 큰일 난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했어? 뭐 두 번째야, 네 번장이지? X1이 두 번장이니까 X3는 네 번장이야. 네 번장이야. 그럼 네 번장이니까 첫 장 2에다가 공비가 몇 번 곱해야 되겠어? 세 번. 맞네? 공비가 2에 3분의 2승인데 그게 몇 번 곱해야 되겠어? 3번 곱해줘야 된다고. 일반은 구할 것도 없잖아. 첫째에다 공비를 3번 곱하면 되니까 곱하면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얼마 된다? 8이 되겠다. 그래서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은 얘가 세 번장이 아니란 거야. 전체 수열에서는 네가 네 번째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밑에 똑같으니까 필수예제 5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건너가겠어요. 어우 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먹고 너무 많이 하면은 힘들어져요. 오늘 막 등기수영 학과에 나가시던 거 아니었어요? 등에서 끝내려고 그랬지. 밥까지. 이게 이거 수학의 습 숙제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알았어요. 등교수까지 넣을게. 감사합니다. 9월까지. 필수 5번. 자, 3xy가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루고요. x, y, 18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얘기했지? 이 순서대로 등 비수열이다 그러면 등 비중앙의 표현을 하시고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의 식을 쓰시라고 그랬어.
등비 중앙식이 뭡니까? 가운데를 제곱한 거는 양쪽 끝이 곱과 같다는 게 등비 중앙의식이고요. 등차 중앙의식은 가운데를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양 끝이 합과 같다. 이게 뭐야? 그럼 그게 뭐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어디다 풀려요? 1점 하면 되지. 1점 하면 그 이쪽으로 튼 그치? x제곱은 자 y는 뭐 쓸 거야? 그럼 y는 2분의 귀찮네. 분수. 아니 둘 다 분수 나오네. 짱나. 자 y는 3분의 1x 제곱이야. 지금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x 제곱은 x 더하기 18이야. 자 3 곱할게요. 2x 제곱은 3x 더하기 54. 좌변형할게요. 2x 제곱 빼기 3x 빼기 54는 0이 돼. 1, 2 6, 9, 54 26 마이너스 12 플러스 그치? 따라서 x는 얼마다? 6 또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다. 양수가 그랬죠? x는 얼마다? 6. 자 x의 비니까 y는 얼마 되겠어요? 6 집으면 36 곱하기 3분의 1 y는 12가 되겠죠. 2x 마이너스 y는 12 마이너스 12 0 따라서 원형이겠죠. 그치? 응. 그럼 어쩌면 세수가 등차, 세수가 등비, 등차 중은 등비 중. 여기 11다시 8? 8번? 굳이 안 끝나? 9번? 없는데? 9번? 그치 해야 돼? 마이너스 20. 빨리 넘기는 수도 더 나가야 되는데. 자 11-9번 세수가 등비수에 준다면 그 가운데의 제곱은 양끝이 곱과 같다. 등차수에 이번에 등차 글자 닮아 한글 등차니까 가운데의 2배 6은 양끝이 합과 같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그러면 10 얘하고 얘 구한 거네. a 장난해. 550 150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32 68이 되겠다. 오프면 돌아가셔야 돼요. 필수 6번 제2항이 2고요. 제5항이 54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2만 이상이 되는 항은 별거 없잖아. 근데 이제 뒤에 계산 때문에 그래. A2가 2고요. A5가 54야. 자, 우리 두 항이 요즘 어떻게 했냐? AR에 내제곱 써도 되겠지만 그냥 몇 항 차이니까 3항 차이니까 R 세제곱이 되겠죠. 그게 이거 나누기 2 얼마야? 27 되겠죠. R이 얼마다? 3. 하고 들어가. 그럼 첫 장은 얼마 되겠어? 2항 AR이 2항인데 그게 2라고요. R에 3 집어넣으면 3A가 2고요. 따라서 첫 장 A는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어요. 됐죠? 그럼 일반항 A에 나왔네. A에는 첫 장 곱하기 공비의 n-1승이야. 근데 이걸 계산했더니 얘가 처음으로 얼마 이상? 2만 이상이 되는 항은 몇 개냐고 물었어요. 등차수랑 비슷하지. 근데 등차수랑 다른 점은 등차는 1차식이니까 부등식 금방 풀지만 이게 뭐가 있어요? 지수를 푸는 식이잖아. 지수 부등식이잖아. 쉽게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그 차이. 자, 그럼 풀려. 어쨌든 3의 n-1승은 3분의 갖다 곱할게요. 2분의 3 곱하겠네. 2분의 3 곱하면 얼마야? 3만. 어떡하지? 아, 계산 어떡하지? n은 구해야 되는데. 너 몰래 그러면? 1, 2, 3, 4, 5, 6, 7, 8, 9 3의 도수제곱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 자, 문제에서 보이냐? 왜 줬어? 쓰라고 그러지, 그치? 힌트야, 이게. 큰 수에 계산하려면 상렬로고 이용합니다. 양변에 상렬로고 취할게요. 상렬로고 취하면 자 여기서 썼어요? 상렬로고는 밑이 10이니까 호흡체에서 부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바뀌지만 안 바뀌잖아, 그치?
그럼 자 로그에서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빠질 수 있지. n-1 로그 3은 로그 3만이야. 그럼 로그 3만은 로그 3 더하기 로그 만을 쓸 수 있죠. 3 곱하기 만이니까 곱하기는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으니까. 됐니? 로그 만은 10의 4세니까 얼마 되고요? 4가 되겠죠. 그러면 다 n-1 로그 3 4고 이건 얼마야? 4.771이니까 합치면 얼마다? 4.471 뭐야 짜증나게 n-1은 양변 로그 3 나눌게요. 4.4771 나누기 로그 3 0.4771 계산하시면 되고요. n-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플러스 1 되겠죠. 다시 이걸 만족하면 찾으시면 되겠다. 아 그래 계산하셔. 계산하셔. 아니면 이걸 계산을 먼저 때리지 말고 이걸 나누면 여기는 1 될 거고 여기는 4를 로그 3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로그 3 나누면 로그 3분의 3은 1 로그 3분의 4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더하기 1 어쨌든 그 들어온 계산이니까 4 나누기 1은 해줘야겠다. D 인간적이지 그치? 0.45 정도 좀 줄여주던가. 자, 밑에도 마찬가지네. 안 하고 싶네. 아마 센 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자, 그 다음 필수의 7번 마지막 등비수열의 활용입니다. 아유 또 어렵네 이거. 자, 정신 똑바로 챙겨 이거. 등비수열의 활용이야. 이게 나중에 이과갈 친구들은 미적분 가면 등비급수를 배울 텐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 혹시 이과갈 친구들? 없나 이과? 나 저쪽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너는? 뭔가 문과 할 거야? 너는? 문과요. 어? 저 문과요. 네 뒤에 네. 어? 어? 이과? 그래. 파이팅 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봐. 아니 너네 기하 안 해도 돼? 대학 때? 기아 해야죠. 저안 해도 되죠. 그렇지. 기하 선택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아니 근데 그 수학 쪽 그건 선택 안 했을걸요? 아 너무 아니고. 아니 얘들 다 근데 이과 애들은 다 기하 했어? 해. 했어? 어. 기아 했지. 그 왜요? 기아도 특강. 기하를 매년 그 특강을 했어. 필요한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거잖아. 예. 1년 동안 기하를 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하 수업을 했었어. 고생하셨는데. 또 수요일날 나가야겠네. 그래서 수요일 안 하고 일요일 날 보통 했어. 저희 그 수투 특강 끝난 거예요? 그거? 응. 그게 수투 진도 다예요? 다인데 내용을 좀 드러냈지. 필수적인 것만 뽑았으니까. 여튼 기하 수업이 편성이 3월부터는 될 거라서.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너무 이제 쉽게 나오거든. 그쵸. 진로 과목이라서 너무 쉽게 나와서 어느 정도로 할지 3월부터 당장 할지 아니면 4월부터 해도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얘기해 줄게. 하긴 한다는 거네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시험을 보는데 이과 갈 친구들이 기하 성적이 내신이 뭐 어차피 A, B, C 나오지만 B나 C 나오면은 그건 뭐 학교에서 대학들도 분명히 아는데 진로 과목이 쉽게 나오고 만점 다 수두룩한데 만점 받기 쉬워요? 작년에는 되게 쉽게 나와가지고 막 경제, 인사 이런 것도 ABC로 나와. 그치. 진로 과목, 진로 선택. 그치. 아니 그건 그거 아니지 않아요? 일반 선택이잖아. 에이씨. 지원 선택 뭐예요? 경제, 수학 이런 거. 왜 경제관이야? 그 경제했어? 나 경제. 자, 시끄러워. 빨리 하자. 필수 1번. 그리고 한 면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의 색종이가 있어요. 어떡하냐? 이 색종이를 중점을 찍어서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을 올려놓는다고.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렇지? 다 색깔이 그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점 찍고 중점 찍고 중점 찍어서 안에 정사각형을 얘 드러낸다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정사각형이 생기지. 그 3개에 대해서도 또 각별의 중점을 찍어. 여기도 중점을 찍어. 여기도 중점을 찍어.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 또 드러내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몇 개 생겨. 각 사각형마다 또 3개씩 또 생기지, 조그만 게. 여기 또 중점을 찍어. 그러면 4개가 쪼개지면서 가운데로 또 드러내겠지. 그럼 이런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기억해야 될 거.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속 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면은 그때의 결과들은 반드시 뭐야? 등비의 상황이 되는 거야. 왜? 계속 쪼개면 크기는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잖아. 그럼 일정한 비율로 드러내지. 남는 것도 일정한 비율만 남겠죠. 일정한 비율로 남고 일정한 비율로 작아져. 일정한 비, 등비. 맞네? 같은 규칙에 따라서 계속 같은 규칙에 따라서 뭐 계속 접거나 계속 잘라내거나 이러면 다 등비수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몇 번, 10번을 했을 때 남아있는 종의 넓이야. 와, 10번 직접 계산할 수는 없지, 그치? 응. 그럼 봐요, 생각해보자. 한 번 했을 때 생각해봐, 한 번. 한 번 하면 전체 이거를 가운데 드러냈죠. 그러면 이렇게 중점 연결하면 전체 넓이가 몇 등분 됐어? 4등분 됐지. 잘 봐. 전체 원래 삼각형 넓이가 몇 등분 된 거야? 하나만 넣었을 때 하나만.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전체 넓이가 4등분 됐죠. 그 중에 한 개를 빼냈죠. 맞니?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이 넓이는 전체 넓이가 얼마큼 남겠어? 4분의 3에 남겠죠. 4개 중에 한 개 버리고 3개 남았으니까. 그럼 첫 번째 전체 넓이 뭐? 삼각형 ABC 넓이는 얼마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 첫 번째 온전한 삼각형 넓이는 루트 3이야.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넓이는 a분의 얼마일까? 한 번 했을 때 남은 넓이는 얼마니? 그 루트 3에 얼마큼 남았겠어? 4분의 3만큼만 남을 거라고. 이해되니? 4등분의 3개 버리고 3개 남았으니까 4분의 3만큼만 남았을 거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다고요. 자, 한 번 더 하면 그 남아있는 전체 넓이가 이만큼이야. 다시 그것들을 다 각각 몇 등분 하는 거야 또? 4등분 또 하지. 그리고 각각에서 하나씩 다 풀어내는 거야. 그럼 이 넓이의 4분의 3만 남겠죠 이렇게. 요거 넓이도 4분의 3만 남겠죠. 요거 넓이도 4분의 3만 남겠죠. 그럼 전체 넓이도 어떻게 써? 이전에 남은 거의 4분의 3만 남겠네. 한 번씩 했을 때 넓이 이만큼 남았어요. 이 세 부분의 넓이 합이 이만큼 남았다고. 근데 각각 4분의 30만 남기고 다 하나를 때렸어. 따라서 전체 넓이도 남아있는 이 넓이에서 다시 4분의 3만큼만 남겠네.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한 번 더 4분의 3을 곱해주겠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뭐가 되니? 제곱이 된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각각 삼각형에서 또 얼마야? 4등분해서 하나를 더 내줘. 4등분해서 하나를 더 내줘. 하나씩만 보더라도 전체에서 4분의 30을 냈으면 모든 남아있는 부분들이 다 4분의 30만 남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전체 넓이가 또 얼마가 되겠어? 4분의 3만큼만 남겠네. 한 번 더 하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승? 세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 확인됐죠.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야? 계속 4분의 3 곱해지니까 공비가 4분의 3이고 첫장이 얼마야? 첫장이 얼마야? 4분의 3 루트 3이죠. 공비수열이 됐고 그걸 10번 했을 때는 그럼 결국 뭐 묻는 거야? A 10을 묻는 거죠. 10번 했을 때 결국 이 등비수열의 10번장이야. 10번장은 첫장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공비 몇 승? 9승. 10번장이면 공비의 9승 되겠죠. 따라서 남아있는 넓이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쓰면 4의 9승이고 4 하나 되니까 4의 10승 그래. 3의 9승이고 3의 10승이니까 얼마야? 3의 10승 곱하기 루트 3 10승 되겠네. 4분의 3의 10승 루트 3이 되겠다.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수들이네.
수요는 해보는 거야. 물론 익숙해지면 바로 우리가 일반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쌤처럼 할 수 있으면, 많이 했으면. 근데 너네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어떡한다? 첫 장부터 다 써가는 거야.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어때요? 등비술도 1항, 2항, 3항, 4항 숫자로 짜냐. 여기서 우리 공부 읽고 일반을 찾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내가 1항, 2항, 3항, 4항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속에서 규칙이 보이면 공비 첫 장 찾아서 일반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려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이런 거니까. 올려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11-11번. 길이가 1인 끈이 있어요. 자, 한 번 했을 때 3등분해서 가운데를 버렸어요.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두 개 남았죠. 다시 두 개를 각각 3등분해서 또 가운데 버렸어요. 그러면 버려지고 남은 거 볼 수 있겠다. 버려지고 남은 거. 너처럼. 삼각형도 4등분해서 가운데 거 버리고 4등분해서 가운데 거 버렸잖아. 끈도 맞아요. 한 번 시행하고 버리고 남은 거. 끈 길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를 AN이라고 할게. 그럼 자, A1은 얼마야? 한 번 하고 남은 거는. 첫 번째 길이가 1인데 1호에 얼마만큼만? 3분의 1을 버리고 3분의 2만 남았죠. 남은 거. 두 번째는요. 앞전에 이제 남아있는 게 얼마큼 남았어요? 1 곱하기 3분의 2만큼 남아있는데 그거를 다시 어떻게 돼? 각각도 3등분해서 하나를 버렸지. 그럼 각각에서 3분의 2만큼만 남고 각각에서 3분의 2만큼 남았죠. 이전에 남은 게 있는데 이거에 각각 3분의 2씩 남았으니까 전체 길이도 이전 남은 거에 합해서 3분의 2만큼만 남겠네. 3분의 2에? 그럼 이미 끝났잖아. 한 번 더 하면 또 각각 넓이에서 각각 길이에서 3분의 1 버리고 3분의 2만 남기고 3분의 2만 남기고 3분의 2만 남기고 3분의 2만 남기겠죠. 그럼 전체 길이 합도 이전보다 3분의 2만 남겠네. 결국 뭐야? x도 3분의 2가 한 번 더 높여주겠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몇 번 했을 때 10번 했으면 그러고 남은 얼마야? a10은 3분의 2에 10승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아있는 끈의 길이가 아니고 버려진 끈의 길이야. 선생님 잘못 풀었네? 아니? 남은 길이는 전체에서 버린 길이는 전체에서 남아있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버린 거잖아. 따라서 우리 찾는다면 버려진 길이는 전체 원래 길이 1이었잖아. 이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10번 했는데 남아있는 게 이만큼 남아있으면 그동안 이만큼이 버려진 거지. 맞죠? 선생님 버려진 걸로 바로 구하지 왜 남아있는 거 구했습니까? 버려진 걸로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안 한 거야.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를 볼 때는 내가 남겨진 걸 구할 건지 버려진 걸 구할 건지를 잘 고르시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해. 여기서는 둘 다 남아있는 걸 버리고 남은 것들의 길이를 세는 게 좋지. 왜? 남아있는 게 일정한 비율만 계속 남아있으니까. 일정한 비율로 계속 남아있는 길이가 또는 남아있는 넓이가 줄어드니까 등비수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0번 했으니까 10번짜리 가수고입니다. 자, 쉽지 않지만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 시험에 당연히 나오지 활용 문제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등비수열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의 합부터 해서 대망의 시그마 수열의 합을 다루는까지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숙제는 프린트 한번 보자. 프린트 등비수열의 합 전까지 하면 돼. 선생님 굳이 페이지 안 벌려도 되겠죠. 책이 두 권이 묶여 있으니까 각 책에서 등비수열의 합 이전까지 하시면 돼. 등비수열의 합 이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쌤도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 이전까지. 등비수열의 합 이전까지니까 라이트는 140쪽 1068번까지 140쪽 1068번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끝나겠고요. 끝을래, 윤서가?